자, 적힌 거 순서대로 싹 얘기한다. 오늘 너희는 228번부터 요 적힌 거 먼저 하면 되겠네. 먼저. 요거는 뭐냐면 그냥 내가 딱 봤을 때 그냥 거의 제일 어려운 거. 안 적힌 거는 이제 숙제로. 다음 시간까지는 그냥 2단원 끝까지 싹 다 하면 딱 리저너블 하죠. 177번 뭐 답 맞췄으면 됐네요. 177 의문이 있었다 봅시다. 수열 단원에서 가장 단골로 쓰는 게 뭐냐면 SN에다가 SN-1을 빼면 AN이 된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거잖아. 그걸 자주 씁니다. 그러면 요 식 N자리에다가 N-1을 넣고 싶다는 것만 좀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원래 식하고 N 대신에 N-1 넣은 식하고 빼면은 어떻게 되겠어? 그냥 얘가 되네요. 그렇죠? 이게 문제 주어진 조건이었다. 문제 주어진 조건이 한국말로 하면 뭔 소리예요? 두 수열이 있는데 둘 다 등차 수열인데 요놈의 첫 번째 항, 요놈의 첫 번째 항 더해도 65고 요놈의 두 번째, 요놈의 두 번째 더해도 65고 전부 다 65다 라고 주어져 있었던 건데 그건 뭐 너무 당연하게도 근데 B에는 40 감소하잖아. 그럼 당연히 A에는 40 증가해야 되는 거는 그냥 개 당연하네요. 뭐 식으로 검증할 필요가 없네요. 요까지도 문제 없죠? 그쵸? AN의 공차는 4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오케이? 끝까지 됐고 그 다음에 요 조건은 그냥 한국말로 뭔 소린데요? Bn의 15번째 항이 마지막 양수인 항이다 라는 소리네. 왜? 음수는 더하면 합이 더 작아지니까. 그냥 모든 말 다 이해되지? 지금 수열도 간만에서 또 가물가물할 거예요. 그쵸? 오케이? 따라서 뭐다? B15는 양수여야 되고 B16은 음수여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Bn의 공차를 알잖아. 따라서 등차 일반항 공식으로 B15, B16 전부 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거기에서 B1의 범위가 나오고 B1은 57, 58, 59가 될 수가 있구나. 뭐 그까지도 문제 없죠? 아니 당연히 Bn의 모든 항도 정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An의 모든 항이 자연수인데 둘이 더한 계속 65니까. 그쵸? 오케이? 따라서 B1이 뭐냐에 따라서 어차피 이거 둘이 더해도 B1의 후보가 3개가 나오잖아. 근데 A1, B1 더하면 무조건 65가 돼야 되잖아. 따라서 B1이 요거일 땐 A1이 요거, B1이 요거일 땐 A1이 요거 이렇게 후보가 3쌍이 나온다. 근데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A10이 제일 크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A1도 제일 커야죠. 되게 쉽지 이거는. 아주 기본 문제. 근데 이거는 중요 유형이다. 기본인데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 오케이? 따라서 A1의 최대값에서 공차가 4라는 것도 아니까 10번째 항 구하면 답이다. 아무도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풀어서 답 맞춘 사람은 아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개극혐인데 그나마 쌤이 지금 그나마 제일 간단하게 한 거니까 잠깐 맞춘 사람은 잠깐 확인만 해봐요. 이게 그나마 제일 간단하게 한 거. 뭐 적당히 아무 각이나 하나 세타라고 놓아볼게. 뭐 뭘 세타라고 놓건 답이랑은 상관없어. 나는 뭐 적당히 요거 하나 세타라고 놓아볼게. 그러면은 이 각이랑 이 각도 세타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네요. 뭐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얘기 안 해도 되겠네. 그쵸? 여기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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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니까 전부 다. 그쵸? 한 바퀴는 360도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전부 다 모르는 거는 A, 뭐 B 이렇게 놓아봤어. 여기는 2라고 돼 있고 요 길이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그냥 편의상 놓아봤어요. 그럼 알파, 베타, 감마가 등비수열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알파, 베타, 감마 간에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돼 있는 거네요. 그때 요 삼각형 3개 S1, 2, 3 3개 더해서 제곱하면 답이다. 일단 당연히 A, B,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렇게 문자를 뒀으니까 그거에 대한 식을 쫙 세워야겠네. 일단 당연히 제일 처음 세워야 되는 식은 뭘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S1, 2, 3를 일단 식으로 세워야죠. S1은 뭐예요? 그냥 직각삼각형 2분의 1 AB 끝. S2는 뭐예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 공식 쓰면 되잖아.
2분의 1 A 2 사인 90 플러스 세타. 사인 90 플러스 세타는 어차피 각변한 공식 쓰면 코사인 세타일 거고 우리는 계속 요 직각삼각형만 보면 돼. 우리는 어차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전부 다 알아요. 요 직각삼각형에서. 그렇죠? 사인 90 플러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로 바뀌고 코사인 세타가 뭔지는 2분의 b라는 걸 안단 말이야. 뭔 말할? 오케이? 따라서 S2도 똑같이 넓이가 2분의 1 AB로 표현이 되네요. 이해되죠? 오케이? S3도 계속 그 삼각형 넓이 공식 쓰면 돼. 2분의 1 요거 사인 요거 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 어차피 사인 세타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사인 세타가 어차피 2분의 A라는 거 알거든. 그쵸? 얘는 얘랑 같고 얘는 2분의 A인 거 알고 요렇게 아주 놀랍게도 별로 놀랍진 않지만 아주 약간 놀랍게도 S1, 2, 3는 전부 다 똑같이 2분의 1 AB라는 걸 알아냈네요. 그쵸? 결국 뭐 하면 답이라는 거야? 요거 3개 더하고 제곱한 거. 자, 지금부터 우리의 목적 딱 정해졌어. 이게 뭔지 구하면 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안 한 게 있네요. 아직 해야 되는데 안 한 거. 요거 써야죠. 그쵸? 요거를 쓰려면 당연히 뭘 해야 될까? 알파, 베타, 감마도 A,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지. 그치? 그럼 알파, 베타, 감마를 A,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싶어. 나타낼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네요. 코사인 법칙 써야 되네. 좀 개그혐인데 코사인 법칙 써볼까? 알파는 코사인 법칙 필요 없네. 직각삼각형이니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 그쵸? 알파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입니다. 그런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요 직각삼각형에서 4라는 걸 이미 알아요. 그래서 알파 제곱은 4. 알파는 끝났어요 그냥. 근데 베타 감마는 어쩔 수 없이 식으로 표현해야겠다. 자,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쓴 거야. 쓴 거야. 그런데 계속 중간에 이 삼각형만 보면 돼. 코사인 90 플러스 세타 어차피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바뀔 거 아니야. 그쵸? 우리 지금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다 알거든. 각변한 공식 써 마이너스 사인 세타 됐어. 그게 뭔지 알아. 이렇게 고칠 수가 있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러면 사인 세타로 바뀌었는데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바뀌어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고 사인 세타 또 뭔지 알잖아. 2분의 A 잡아 넣으면 되죠? 오케이? 따라서 뭐다? 베타 제곱이 뭔지를 완벽히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 감마 제곱도 똑같이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한 겁니다. 요거는 그냥 공식 그 자체를 적은 거야. 그 다음에 각변한 공식 할 수 있잖아. 코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뀌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코사인 세타 2분의 B 알잖아. 그쵸? 잡아넣어. 따라서 감마 제곱도 완벽히 식으로 표현이 됐다. 자, 우리 뭐 했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전부 다 식으로 표현했다고. 요거 양변 제곱해봐. 요거 양변 제곱하면 어차피 우리는 요 식은 확실히 성립해야 된다는 걸 안단 말이야. 근데 우리 방금 전에 한 게 뭐야?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전부 다 AB에 대한 식으로 표현했잖아. 잡아넣으라고. 잡아넣어서 결국 이게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었다. 얘들아, 자, 우리 지금 아는 게 뭔지 보자. 이제 그림하고 다른 전부 다 지워도 돼. 그림하고 위에 식 전부 다 지워도 된다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게 뭐야? 요거랑 요거를 알아. 구하고 싶은 게 뭐야? 요거네요. 오케이? 이제 그림이랑 과정 전부 다 지워도 된다고. 무슨 문제로 바뀌었다? 요거 알고 요거 알 때 요거 구하세요 라는 그냥 단순 중학교 계산 문제로 바뀌었다는 거네. 요거는 그냥 풀어야 되네요. 문제를 왜 이렇게 낸지 모르겠는데 여튼 이거는 그냥 풀어야 되네. 약간 쓰레기 같은 느낌이 들 텐데 근데 이 유형 자체는 중요 유형이야. 이 숫자를 쓰레기처럼 내서 그렇지 이 그림이랑 이런 유형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알아야 되는 거야. 뭔 말할? 오케이? 그러면 뭐 적당히 a제곱을 x 적당히 a제곱을 x b제곱을 y라 그러면 조금 더 식이 더 간단해지네. 그쵸? 요거 주어졌고 요거 주어졌을 때 요거 구하면 답이다 가 되네. 이거 심지어 뭐 근해 공식도 써야 돼. 요거 y 소구하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냥 푼 거야. 그 다음 잡아 넣어서 y 구하고 진짜 둘이 곱해야 돼. 왜? 여튼 그렇다. 계산은 뭐 하려면 하죠. 자, 아직은 숙제 범위네.
오늘은 숙제 범위 질문 딱히 뭐 없을 것 같은데, 그치? 그냥 너희가 말하기 전에 요거는 그냥 내 예측샷이라기보다는 아마 내 예상에 한 명씩 하긴 안 해도 아마 내 예상에 복잡하게 맞춘 사람이 있을 거예요. 212번 한번 확인만 해봐요. 확인을 해보면 복잡하게 맞춘 사람이 있을 거야, 그치? 뭐 노동으로. 노동 필요 없네요. 노동한 사람 한번 봐봐. 노동이 왜 필요 없냐면 그냥 등비수열이라 그랬으니까 중괄호 안에 있는 애가 뭐야? 중괄호 안에 있는 애가 그 수열의 일반 항이야. 그 수열의 n번째 항이 중괄호 안에 있는 거라고. 어떤 등비수열이 있대.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이 있대. 그 수열의 n번째 항이 얘라고 적혀 있는 거야. 그러면 그냥 등비 일반항 공식 적어버리라고. ARN-1승. 그렇죠? 따라서 n번째 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이다. 그냥 등비 일반항 공식 써서 이게 그냥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었다는 거야. 똑같이 A1이 2면은 S1도 2잖아. 요 수열 일반 항이 즉 n번째 항이 요거인 수열도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2라는 걸 아니까 그냥 등비 일반항 공식 쓰라고. 그냥 등비 일반항 공식 써서 얘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오케이? 문제 끝났습니다. 왜 끝났어요? A10이 뭐냐 그러면 얘들아 얘한테 얘 빼면 뭐가 돼요? 얘한테 얘 빼면은 A 10번째 항이랑 11번째 항이 나오지. 그렇죠? 그럼 그것도 11번째 한 번 더 빼면 되네. 그럼 우리가 원하는 놈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어떻게 한다? 내가 맨날 말하는 수학 문제를 푼다는 게 뭔지를 생각하면 된다. 주어진 게 요거야. 구하라는 게 요거야. 수학 문제를 푼다는 게 뭐야? 구해야 되는 걸 주어진 걸로 나타내야 풀리는 거죠. 그렇죠? A 홀수, S 홀수로 얘를 표현을 하면 끝난다 하는 거지. 오케이? 얘는 그냥 잡아 넣으면 셋 다 나오죠? 잡아 넣고 계산하면 된다. 쉽고. 자, 적힌 거 계속 쭉 설명한다. 228번 하는 거 보니까 좀 힘들게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확인만 해봐요. 좀 현타가 옵니다. 이게 왜 현타가 오냐면 아마 기억날 거야. 등차의 기본 성질이 뭐예요? 제일 많이 쓰는 단골 성질. 제일 양 끝에 둘이 더한 거, 그 안에 둘이 더한 거, 그 안에 둘이 더한 거 다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성질은 우리가 누구나 아니까 그 성질을 아는 상태에서 요 조건, 주어진 조건을 봤을 때 사람이면은 제일 처음에 무슨 생각을 할까? 사람이면 일단 항을 12개를 세팅을 한다고. 6쌍이 나온다는 건 A1이랑 A12랑 더하고 A2랑 A11이랑 더한 것도 1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A6이랑 A7이랑 더한 것도 1이 돼야 되잖아. 안 되네. 그쵸? 그러면 등차의 기본 성질 그게 항이 짝수계일 때랑 홀수계일 때랑 달랐잖아. 항이 짝수계일 때는 그냥 더한 거 같다라고 하면 되고 항이 홀수계일 때는 어떻게 돼요? 더한 거 같고 더한 거 같고 중간에 그게 중간에 놈 2배랑 같다 였죠. 그쵸? 따라서 항이 짝수계다라고 생각하면 모순이니까 그냥 뭐다? A1이랑 A13이랑 더한 거하고 A2랑 A12랑 더한 거하고 이렇게 전부 다 1이었구나. A7의 2배가 또 1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뭔 말할?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 끝났네요. 결국 A6이랑 A8이랑 더한 것도 1이다. 주어진 건 요거다. 요까지 됐죠. 그쵸? 오케이? 여기에서 요거 빼봐요. 여기에서 요거 빼면 뭐 나와요? 그냥 공차가 나오네요. 그쵸? 공차가 2분의 3이다 라고 나오네요. 문제 끝났네요. 왜? S14 구해서 2배 하면 되죠? 그냥 등차합 공식 쓰자고. 등차합 공식 말로 어떻게 기억하면 돼요? 제일 앞에 놈, 제일 뒤에 놈 더해. 그 다음에 2분의 항의 개수 하면 되죠. 따라서 S14를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제일 앞에 놈, 제일 뒤에 놈이 A1 플러스 A14고 그쵸? 그 다음에 2분의 14 하면 되잖아. 그러면 뭐 14번째 항을 또 구해서 해도 되거든. 근데 구할 필요도 없네요. 왜? 얘가 뭔지는 1이라고 알잖아.
그럼 거기에다가 그 1에다가 공차 한 번 더 해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놈이 그냥 자동으로 나오겠네. 좀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이해 안 되지? 오케이, 한 방에 답이 나온다. 일단 15분 231번 설명한다. 개공으로 되니까 힘들게 한 사람 보자. 등차 공식 외워야 됩니다. 등차 공식 리마인드 해보자. 초등학교 때 배운 거 뭐예요? 뭐 당연한 소리를 다시 하자면 쌤이 다 넣고 외워야 된다라는 건 당연히 그냥 외워야 됩니다. 요 앞에 도형 단원의 모든 도형 공식이랑 덧셈 정리까지 그것도 다 외워요. 뭐 이런 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외워야 되고. 등차합 공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SN 등차합 SN을 그래프로 그리면 반드시 원점을 지나는 이차 함수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겁니다. 공차가 양수냐 함수냐에 따라서 그 이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지금 요 문제는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거는 답이랑은 상관이 없거든. 왜 답이랑 상관없냐면 일단 그냥 대충 위로 볼록하게 그려볼까? 2차 함수인데 여기 n축이 있는데 거기에 9 넣은 거 18 넣은 것 같대요. 그러면 10 넣은 거 17 넣은 거 11 넣은 거 16 넣은 거 13 넣은 거 14 넣은 거 다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뭘 알아낸다? 요 2차 함수의 꼭지점이 13.5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다. 그러면 대칭성을 생각하면 x절편은 27이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Tn이라는 집합은 S1부터 Sn까지를 원소로 갖는데 집합은 같은 값은 원소로 하나만 갖죠. 그러니까 만약에 n이 13이라 그래봐. 만약에 n이 13이면은 S1, S2, S3 해가지고 S13까지 값이 다 다르잖아. n이 13이면은 다 다른 값이 13개가 있는 거 맞아요. 13개가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n이 13은 당연히 되는 거죠. 근데 n이 만약에 14라 그래봐. 그러면 원소 14개 같나? 아니거든. 그쵸? 똑같이 13개만 같겠네. S13, S14 같으니까. 그럼 n이 15라 그러면 어차피 S12랑 S15랑 같으니까 계속 13개만 갖는다고. 그러니까 n이 26일 때까지는 뭐다? 계속 13개만 가질 거라는 거지. 그런데 n이 27일 때는 뭐야? 안 가졌던 0이라는 값, 새로운 값이 나오잖아. 뭐 28, 29일 때도 그렇겠죠. 그쵸? 따라서 n은 13부터 26까지 더하는 건 얘기 안 해도 되죠? 더하면 답이다. 쉽고 232번은 답을 맞췄으면 됐어요. 232 답 못 맞췄다. 틀렸다. 아직 안 했다. 답 옵니다. 그냥 n자리에 그냥 I 잡아놓고 J 잡아놓고 그냥 둘이 뺍시다. 갑자기 둘이 왜 빼는데요? 갑자기 둘이 왜 빼냐면 SI랑 SJ랑 다르다라는 말이랑 SI 빼기 SJ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랑 같으니까 그냥 일단 제일 처음에 출발 어떻게 하자고? 그냥 잡아놓자고. I 넣고 J 넣고 빼고 인수분해 되네. 여기까지 만드는 건 누구나 되네요. 그쵸? 그러면 지금 문제가 한국말로 뭐라고 적혀 있는 거지? 얘는 뭐야? 얘가 0이 아니란 소리잖아. 그럼 지금 문제가 한국말로 뭔 소리냐? 얘가 0이 아니라면 얘 곱하기 얘도 절대로 0이 안 됩니다. 그런 소리네. 그게 그냥 한마디로 뭔 소리예요? 이놈 절대로 0 안 되는 놈이라? 그게 그냥 문제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뭘 알아냈어요? 얘 절대로 0 안 되는 놈이다. 그게 문제 조건이야. 그러면 얘는 0이라고 놓고 이항해봐. 얘는 0이라고 놓고 이항하면 이렇게 되네요. 0이 아니라고 놓고 이항하면 이렇게 되죠. 그쵸? 자, I도 자연수, J도 자연수, P도 자연수라고 적혀 있어요. 그쵸? 그러면 36을 어떤 자연수로 나누면은 절대로 자연수가 안 된다는 소리네요. 1로 나눠봐. 자연수 되잖아. 2로 나눠봐. 되잖아.
3으로 나눠봐. 4로 나눠봐. 자연수 되잖아. 5로 나눠봐. 안 되네.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P값 제일 작은 게 5네. 제일 작은 게 P1이라고 했네. 오케이? P1이 5라는 걸 알아냈다. 뭐 문제 없죠? 오케이? 따라서 P가 5일 때라 그랬으니까 P에 5 잡아넣자. P에 5 잡아넣어서 SN이 요거다 하는 것까지 알아요. 아까 전에 등차합 공식에서 우리가 등차합 공식에 대해서 아는 게 뭐예요? 등차합 공식은 상수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딱 기억하자. 등차합 공식에서 SN이 뭐라고 주어져 있는데 2차 함수야. 상수항이 없으면은 걔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놈이에요. 근데 SN이 뭐라고 주어져 있는데 2차 함수인데 상수항이 있어. 그러면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놈입니다. 그냥 딱 기억하면 됩니다. 자, 우리 SN이 주어져 있을 때 AN 구하는 방법 자주 하는 게 뭐예요? AN은 당연한 거 SN 빼기 SN-1이다. 그냥 N자리에 N-1 넣고 둘이 빼서 뭐 계산 문제 없죠? 일단 AN이 뭔지는 나오거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요 AN은 둘째 항부터 구할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따라서 뭐다? 둘째 항 구하고 싶고 셋째 항 구하고 싶고 그때는 여기 N자리에 2 넣어서 둘째 항, 3 넣어서 셋째 항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첫째 항은요. 그냥 SN N자리에 1 넣으면 첫째 항이 되겠네요. S1, A1 같으니까. 오케이? 따라서 우리는 AN이라는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순서대로 적으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수열인 걸 알아냈다. 그러면 마지막 조건 한국말로 뭔 소리예요? 절대값이 첫째 항보다 작은 항이 딱 3개입니다. 라고 돼 있는 거네. 다시 뭐라고? 자, 첫째 항 빼고 얘들 한번 보자. 첫째 항 빼고 얘들 중에서 절대값이 요 첫째 항보다 작은 놈이 딱 3놈이래요. 그러면 그 3놈이 당연히 누구여야 되는데? 당연히 요 3놈이어야 될 거 아니야. 이 3놈이 절대값이 제일 작으니까. 그쵸? 따라서 그 다음으로 절대값 작은 놈은 19죠. 따라서 첫째 항이 뭐다? 첫째 항이 요 놈의 절대값보다는 커야 되고 요 놈보다는 이하여야 된다. 그래야 문제 조건 만족하는구나 라는 Q에 대한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거기에서 Q가 될 수 있는 자연수죠. 43부터 50까지. 더하는 거 문제 없지? 더하면 답이고. 쉽고. 235번 설명한다. 얘는 답 맞췄으면 됐어요. 그 말은 내가 한다고 뭐 대단한 거 1도 없다고. 1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머리 쓰지 말고 뇌 빼고 자, 뇌 톡 빼고 해보자. 지금 적어놓은 모든 과정에 머리 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뇌를 뺐으면 제일 처음에 당연히 뭐 하는데? 양변에 절대값 있으면 뿔마로 고치는 거 당연히 하고, 그쵸? 뿔마로 고치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n번째 항에 공차 2번 더한 거네. 이렇게 적을 수 있네. 갑자기 왜 그렇게 적었어요? 갑자기 왜 그렇게 적었냐면은 그냥 앞에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각각 풀어봐봐. 풀어보면 AM이 뭐라고 그냥 나와버리잖아. n번째 항이 뭐라고 아는 건 되게 마음에 든단 말이야. 두 가지를 풀었을 때 일단 두 가지 케이스로 문제를 나눌 수는 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AM이 뭔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n번째 항에 공차를 한 번 더하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되고 한 번 더 더하면 n 플러스 2번째 항이 되고 띠를 말이야. 그쵸? 따라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얘가 뭔지도 다 나오게 되는 것까지 여기까지 누구나 하네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해놨으면 이제 스무스하게 풀리네. 왜냐? 공차가 띠가 음수라고 적혀 있거든. 그러면 봐봐. 음수면은 띠가 얘들 다 양수야 지금. 양수는 많이 더하면 더할수록 합이 점점 더 커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까지 싹 다 더한 게 제일 크고 얘까지만 더한 게 제일 작겠네. 그쵸? 1번 케이스는 뭐다? 요 조건 말이야. 요 조건. 1번 케이스는 그냥 얘가 뭔지가 확정이 나버린다. 이런 거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얘한테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을 더해야 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n 플러스 1번지항, 2번지항 둘이 더한 게 10이었다는 소리고 거기에서 공차가 확정이 나버린다. 자 지금 어떻게 풀고 있어? 머리를 써서 푸나요? 아니야. 그냥 진짜 식으로 하는 거야. 자 공차 확정 났어요. 확정 났으면 지자리에 넣어. 요 세 놈이 뭔지 다 확정이 났다. n번지항이 8이 됐잖아. 그쵸? 그러면은 첫째 항은 뭐야? 첫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3번을 빼면 첫째 항이 나오겠네요. 그쵸? n번째 항 확정난 거에다가 공차를 n-3번을 빼면 첫째 항이 또 m에 대한 식으로 표현된다. 첫째 항 왜 구했을까? 등차 공식을 쓰려면 첫째 항이 필요하니까. 그쵸? 오케이? 우리는 SM이 450인 걸 알아요. 그런데 첫째 항도 알고 n번째 항도 알더라. 오케이? 따라서 등차 공식이 m에 대한 식으로 완벽히 표현되네요. 깔끔하게 풀리네. 플러스 m이 나오고 m 나왔으면 잡아 넣어서 첫째 항 나오고 무슨 있나요? 없네요. 첫째 항 일단 하나 나왔어. 얘는 완벽하게 확정.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도 있겠네. 두 번째 케이스 뭐지?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나왔잖아. 그쵸? 이때도 하는 짓은 똑같아. 공차를 한 번 더 해주면 그 다음 항, 한 번 더 더해주면 그 다음 항 이렇게 나오네요. D가 음수라고 주어져 있어. 따라서 요 수열은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가 양수고 n 플러스 2번째 항부터는 음수가 되는 그런 수열이 되네. 그러면 합의 최대값은 당연히 뭐예요? 마지막 양수인 항까지 더한 게 최대가 되겠네. 따라서 최대가 460이라 그랬는데 그거는 뭐다?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 더한 게 460이다. 이해되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 생각 대단한 건 아니고 당연한 거긴 한데 n번째 항까지 더한 게 더 큰지 n 플러스 2번째 항까지 더한 게 더 큰지를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 450에 해당하는 놈이 누군지 아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들 둘이 절대값을 얘들 둘이 절대값을 비교해보라고. 얘가 절대값이 더 크잖아. 그쵸? 따라서 얘까지만 더한 것보다는 절대값이 작은 놈을 더했다가 다시 절대값이 큰 놈을 뺀 게 더 작을 거란 말이야. 뭔 말할? 오케이? 따라서 제일 작은 값은 Sn 플러스 2가 450이다 하는 거 알아냈네요. 얘한테는 마이너스 10을 더 해줘야 얘가 되죠. 얘가 마이너스 10이었구나. 거기에서 D가 나오고 D 나왔으면 지자리에 넣어. 그쵸? n 플러스 1번째 항을 한번 써볼까요? 얘가 5라는 거 알아냈다.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 항 확정난 거에다가 공차를 n번을 빼주면 A1이 m에 대한 식으로 나왔다. 이거 왜 썼어? 그냥 뭐 SM을 써도 되고 SM 플러스 1을 써도 되고 상관없는데 여튼 우리는 SM 플러스 1이 뭔지 알잖아. 그거를 등차 공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왜? 첫째 항 알고 n 플러스 1번째 항 알고 SM 플러스 1 알고 다 알잖아. 이해가 안 될 건 없지. 머리 하나도 안 쓰는 방법이라고. 뭐 2차 함수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쵸? 그냥 합공식 쓰고 요거 깔끔하게 풀리네요. 플러스 m이 확정 나고 잡아 넣으면 a1 나오고 둘 다 아무 모순이 없잖아. 그래서 그냥 두 개 더 해주면 답이다. 이러니까 쉽고 239번 답 맞췄으면 됐네요. 오늘 좀 머리 안 쓰는 무지성 그냥 문제가 좀 몇 개 있네요. 뭐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수학이 전부 다 뭐 깔끔 유식 아름답게 머리 써서 그렇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무식한 계산 문제, 노동 문제 이제 슬슬 그런 게 나올 거야. 대수라는 과목이 원래 그래. 대수라는 그 과목 이름의 뜻이 좀 유치하게 말하면 숫자 짜맞추기라는 소리입니다. 원래. 여튼 그렇다. 얘는 뭐 노동은 아니고 그냥 계산 문제래. 계산을 하자고. AN, BN이 그냥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잖아. 그냥 뭐 생각을 하려 그러지 말고 그냥 잡아놓고 잡아놓고 n자리에 n 플러스 1 넣어서 잡아놓고 그냥 적은 겁니다. 그랬더니 양변 아래 2n승으로 약분해. 양변 아래 2n승으로 약분하고 이항해봐. R제곱이 뭔지가 그냥 AB에 대한 식으로 나오더라. 얘 보면 뭐 하고 싶어요? 분모 분자 AB로 나누고 싶네요. 결국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그냥 요거 최대값을 구하고 싶다. 전 국민이 산술기하 쓰고 싶네. 그쵸? 분모에서 산술기하를 쓰면 분모의 최소값이 4라고 나오네요. 분모가 최소일 때 그 분수는 최대가 되겠네요. 그쵸? 따라서 이놈의 최소값이 분모일 때 그때가 R제곱의 최대값이 4분의 5라고 나오고 R의 최대값 루트 씌우면 되고 쉽고
240번 요거는 그냥 찍어서 맞춰집니다. 240번 아마 대충 찍으면은 맞춰질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맞추면 돼 사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식으로 적어 놨냐면 당연히 내가 내건 다른 쌤이 내건 그렇게 안 맞춰지게 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안 맞춰지게 내긴 좀 힘들어. 그렇게 불곱고 이런 데는 그렇게 안 냅니다. 그냥 정직하게. 여튼 뭐 엄밀하게 한번 해볼까요? 머리 안 쓰고 그냥 계산으로 해보자. 계산 어떻게? 그냥 등차 일반항 공식 셋 다 써. 그 다음에 새놈 등비라 그랬으니 등차 일반항 공식 쓴 것들끼리 등비 중앙 성립하겠네. 그 다음에 이거 당연히 식 세우잖아, 그치? 그 다음에 뭐 한 거냐면 그냥 전개해서 정리해봐. 그냥 이거 쫙 전개해서 정리하니까 여기까지 만들어지더란 말입니다. 그냥 쫄지 말고 전개하라고. A제곱 같은 거 바로 없어지잖아. 별로 안 빡쳐. 별로 안 빡치고 이까지 이 항에서 정리가 되더란 말이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지금 A가 D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 그쵸? 그러면 양변에 K 플러스 1을 곱해도 당연히 성립을 하겠네요, 그쵸? 오케이? 따라서 얘는 얘가 얘 이상이다라는 식도 만들 수가 있네요. 갑자기 그걸 왜 만드는데요? 항상 목적을 생각하면서 해야 돼. 우리의 목적이 뭘까?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은 K로만 다른 문제 하나도 없고 K로만 이루어진 부등식을 만들면은 K의 범위가 나올 거란 말이야. 후보가 나온다고. 그 중에 되는 걸 찾으면 되겠네, 그렇지? 따라서 우리가 지금 뭐야? 얘는 얘 이하다까지 만들었으니까 D 약분하고 완벽히 K로만 이루어진 부등식 만들 수가 있더라. 부등식이 안 풀리긴 해. 부등식이 안 풀리긴 하는데 어차피 K가 3 이상 자연수라고 지금 돼 있거든. 그럼 그냥 넣어봐. 3. 이걸 억지로 풀어도 되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3부터 넣어봐봐. 3, 4, 5 넣으면 되고 6 넣으면 안 되네. 일단 뭐야? 일단 K의 후보는 3개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K가 셋 중에 뭐가 되는지 어떻게 하는데요? 뭐가 되는지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여기로 돌아가 볼까요? 다시 여기로 돌아가면은 모든 항이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A는 당연히 양수긴 해. K 플러스 1도 양수네요. 얘가 확실히 양수야, 그치? 따라서 얘가 양수니까 얘가 0보다 크기는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따라서 뭐다? D도 당연히 양수 아니야. 지금 자연수 이상이니까 얘도 양수. 따라서 얘도 양수여야 된다는 걸 알아내네. 그러니까 아까 K의 후보들이 반드시 얘도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셋 중에 요거 만족시킨 놈이 5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 알아냈네. 그래서 엄밀하게는 원래 이렇게 식으로 검증을 해야겠는데 찍어서 맞춰도 됩니다. 시험이면은 오히려 시험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찍어서 맞추는 걸 더 추천한다. 자연수 조건이 있을 때는 원래 대충 찍어 맞추면 맞춰줘요. 이거 농담이 아니고 시험인데 자연수 조건이 있는 문제 찍어서 맞추는 게 더 추천합니다. 이 짓거리를 언제 하고 하자냐, 그렇죠? 일단 알아만 두자. 오케이, 따라서 K 나왔으면 문제 끝났네요. 왜 끝났냐면 자기 자리에 넣어봐봐. K 나왔으면 자기 자리에 넣었을 때 D가 2A다 하는 게 나왔죠. 따라서 A16이 뭐예요? A16이 A 플러스 15D인데 그게 뭐야? 31A가 되더라. 그거의 범위가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A 확정 나버리네요. 그쵸? A 확정 났으면 D 확정 났고 첫째 항 공차하니까 20번째 항 구하면 됩니다. 쉽고 244번 답 맞췄으면 됐어요. 답 못 맞췄다 봅시다. 요런 문제가 이제 이 수열 파트 등차 등비 수열의 기납법 합쳐서 수열 대단원이죠. 거기서 애들도 싫어하고 나도 싫어. 제일 싫은 그 유형 노동. 기납법에 특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문제? 그냥 이거일 때 저거일 때 이거일 때 저거일 때 계속 가정해가면서 말되는 거 찾고 안 되는 거 거르고 거짓거리 하는 거. 거짓거리 하는 게 이번 기말 모든 학교 시험에 100% 확률로 나옵니다. 100%. 거짓거리를 익숙해져야겠어요.
딱 적은 것만 봐도 뭔지 알겠죠? 요 모든 놈들이 전부 다 뭐다? 영이상인지 음수인지 뭐여야 말이 되는지 하나씩 전부 다 뭐일 때 해가지고 되는 거 찾고 안 되는 거 그러고 그 짓거리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험이면은 답에서부터 거꾸로 유추하는 게 더 빠를 수 있겠네요. 지금 뭐 이렇게 보기가 5개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찍기도 힘들다, 솔직히. 찍기도 힘들고 어차피 요 짓거리 서술형으로도 내거든, 놀랍게도. 그래서 할 줄은 알아야겠어요. 별로 안 빡쳐. 절대값을 전부 다 없앨 때 0 이상인지 0 미만인지 이제 가정을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A1은 그냥 음수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확정이고 이제 A2부터 뭐다? 0 이상인지 0 미만인지 계속 가정하자. 그런데 봐봐, 이게 가정을 한 순간 그때 띠의 범위가 뭔지 그때 이 식이 어떤 띠에 대한 식이 되는지가 아예 한 방에 확정이 나버리거든. 왜 확정이 나냐면은 A2를 0 이상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가정을 하면 A2가 뭐야? A2가 마이너스 C 플러스 D잖아. 마이너스 C 플러스 D가 0 이상이라고 지금 가정을 한 거거든. 그렇죠? 거기에서 D가 1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버리잖아. 그럼 봐봐. A2 둘째 항이 0 이상이라고 가정을 한 상황이야. 그런데 공차가 10 이상이래. 그게 뭔 소리야? 어차피 A3, 4, 5, 6 전부 다 양수인 거 확실하잖아. 싹 절대가 없어져 버린다고. 밑에도 계속 똑같거든. 가정을 한 순간 이 식이 그냥 D에 대한 식으로 어떻게 나오는지가 아예 확정이 나버린단 말입니다. 요 모든 놈들 그냥 등차 일반항 공식 쓰는 건 문제없지. 첫째 항 주어져 있고 요 모든 놈들 등차 일반항 공식 쓰라고. 마이너스 C 플러스 2D 마이너스 C 플러스 3D 전부 다 이렇게 D에 대한 식으로 나오잖아. 근데 가정을 한 순간 D의 범위가 확정이 그 가정에서 D의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요게 뭔 식인지가 그냥 나오더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을 어떻게 하냐? 가정을 한 범위랑 그때 나온 결론이랑 부합을 하는지 보면 된다. D가 10 이상이라고 가정을 한 상황인데 여튼 D가 3이라는 결론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아니다. A2가 0 이상이라고 가정했더니 망했다. 그러므로 A2는 0 미만이다. 이런 식으로 방금 한 짓 있지. 방금 한 짓을 계속 그 다음도 하라는 겁니다. 뭐 뭔 짓인지는 알겠죠? 이 짓 하는 게 많이 나와요. 머리는 안 쓰잖아. 짜증만 나지. 그렇죠? 계속 가정하자. A2는 자 음수 확정 났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아예 식이 확정이 난 상황이라고. 그럼 A3가 0 이상이라고 가정하면은 A3가 뭔데요? 마이너스 C 플러스 2D가 A3 아니야. 그렇죠? A2는 마이너스 C 플러스 D고 마이너스 C 플러스 D는 0보다 작고 마이너스 C 플러스 2D는 0 이상이라고 가정한 상황이니까 그때 D 범위 확정 난다고. 지금 D가 요거라고 해놓은 상황인 거지. 여튼 양수잖아. A3가 0 이상이라고 가정한 상황인데 D는 여튼 양수잖아. A4, 5, 6 전부 다 그냥 양수인 건 확실하다고. 여튼 식이 확정나죠? 그렇죠? 그 뭐 계산하는 건 문제없지. 식이 전부 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다 확정이 나더란 말이야. 풀어봐봐. 풀어보니까 이게 뭐야? 범위에 맞더라. 무슨 없잖아. 그러니까 A3가 0 이상이라고 가정한 게 참이었다는 거지. 그때 D 값이 문제 조건 만족한다는 겁니다. 근데 A3가 0 이상이 아닌데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 이제 그것도 또 생각해야죠. A3가 음수라고 할 때 그때 일단 이거는 이제 이거일 때 지금부터 풀자는 거야. 이거일 때 요거일 때는 이미 풀었잖아. 그렇지? 두 가지로 A3는 두 가지로 나눠서 푸는 거야 지금. 오케이? 그래서 A3가 음수라고 가정할 때는 또 A4가 0 이상이냐 0 미만이냐를 또 생각해야죠. 계속 하는지 계속 똑같이 하는 겁니다. A4가 0 이상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 풀어보자고. 그러면 마이너스 C 플러스 2D는 0보다 작고 마이너스 C 플러스 3D는 0 이상이고 거기에서 D 범위는 일단 요거라고 가정하고 하는 겁니다. 여튼 D가 양수긴 하잖아. A4가 0 이상이라고 가정했는데 D가 양수니까 A4, A5, A6도 당연히 양수인 거죠. 여튼 D에 대한 식으로 확정 계산하는 건 문제없죠. 오케이? 거기서 D가 나오는데 범위랑 안 맞더라. 그래서 요거일 때 일단 A4도 음수인 것까지도 확정인 거네요. 아이고
다 뭐 똑같은 짓거리. 계속 똑같은 짓거리 한 겁니다. 그래서 뭐야? 최종적으로 되는 거 말이 되는 게 두 개가 나오더라. 좀 마음에 안 들어. 254번 힘들게 했으면 봐라. 졸라 쉬워요. 힘들게 했으면 봅시다. 아까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한번 해볼까? 비슷하게 어떻게? 등차 합공식 자체가 이차함수라는 걸 생각해서 그래프로 생각하면 쉽게 되는 문제 많아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 한번 해보자. 아까 공식은 다시 안 적어도 되죠? 그 SN 공식에다가 첫째 항 A만 지금 주어져 있는 거잖아. 그것만 넣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요 SN이라는 이차함수가 요 식이라는 건 식은 확실하게 아는 상황입니다. 식은 확실하게 알아요. 그런데 그 이차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걸 TN이라 그랬어. 내가 지금 그린 그래프가 뭐냐면 그냥 Y는 TN이라는 N에 대한 함수를 그린 겁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 TN이라는 함수에다가 15를 넣은 거랑 16을 넣은 거랑 같아야 된다. 그리고 15 넣은 거 14 넣은 것보단 커야 된다. 그냥 뭔 소리예요? 그냥 15.5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돼 있는 거네. 여기까지도 문제 없죠? 그러면 대칭성을 생각할 때 꼭지점이 15.5니까 x절편이 31이라는 것까지 쉽게 알아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SN식을 알잖아. SN식을 아는데 x절편을 안 해. 그냥 SN0이라고 놓고 풀어봐. 그냥 SN0이라고 놓고 풀면 뭐 나오냐면 요게 깔끔하게 나오거든. 근데 우리 지금 대칭성 때문에 여기 31인 거 알잖아. 자, 공차가 꽁으로 나와버리더라 이 말이야. 이해 안 되면 그냥 센 말 끊고 즉시 손 들고 안 돼 해 그냥. 하나 둘 셋. 오 그래 잘하. 씩씩하게 그래 해 그냥. 다시. 그냥 공식으로 A는 주어져 있으니 공식으로 SN식은 세워놨어. 그런데 우리는 문제 조건 때문에 15랑 16이랑 함수값이 같으니까 문제 조건 때문에 꼭지점이 15.5라는 거 대칭성 때문에 x절편이 31이라는 걸 지금 안단 말이야. x절편이 31이라는 걸 알아. 근데 식을 알잖아. 그냥 얘는 0이라고 놓고 풀어봐. 깔끔하게 그때의 값이 얘라고 나온단 말이야. 그쵸? 얘가 얘라고. 거기에서 그냥 띠 공차가 뭔지를 구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뭔 요까지 한순간 기억리은은 얘기할 거 없네요. 기억리은은 둘 다 바로 맞고 끝났고 자 디귿 봅시다. 얘들아 우리 어차피 지금 디귿도 어차피 끝났어. 왜냐면 첫째 항은 이미 주어져 있었는데 공차를 안다는 게 뭔 소리야? 그냥 완벽하게 무슨 수열인지 안다는 거네요. 그쵸? 따라서 그냥 첫째 항의 절대값 씌운 거 둘째 항, 셋째 항 모든 항의 절대값 씌운 거를 한번 쭉 나열해 볼게. 그러면 60부터 출발해가지고 쭉쭉쭉쭉 4까지 줄어들다가 0을 찍고 다시 4씩 증가하는 뭐 그런 수열이 되겠네. 누가? AN이 아니고 모든 항의 절대값을 씌운 수열은 이런 수열이 되겠네요. 왜 얘를 적었어? 우리는 모든 항의 절대값을 씌워서 더한 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있거든. 그쵸? 자, 모든 항의 절대값을 씌운 걸 싹 적어 놨는데 얘들을 UQ는 뭐예요? 얘들을 Q번째 항까지 더한 거래. UP는 뭐예요? 얘들을 P번째 항까지 더한 거래. 근데 뭐야? 요거의 2배가 얘가 돼야 된다. 내가 왜 하필 얘까지 적었는지 눈치가 채지잖아. 왜? 여기 합이랑 여기 합이랑 같겠네요. 그쵸? 따라서 Q가 16이 되고 P가 31이 되면은 지금 만족하거든. 근데 하나 더 되는 게 있네요. P가 땡 얘가 30이야. 아이, 난 됐을까?
15. 아이. 오케이. Q가 16이 되면 요까지 합. P가 31이 되면 요까지 합. 요까지 합의 두 배가 요까지 합인 거 맞잖아. 근데 하나 더 되더란 말이지. 왜? 0이라는 건 어차피 부질없는 놈이잖아. 요까지 합의 두 배도 요까지 합이 돼.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따라서 P 플러스 Q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16, 31인 것보다는 15, 31인 게 더 작겠네요. 따라서 최소값은 46이다. 쉽고 255번 맞췄으면 됐네요. 255 못 맞춘다고 절대값이 너무 많아. 당연히 우리는 모든 수학 문제는 절대값을 없애고 싶다는 건 인정합니다. 대수할 때가 뭐 미적할 때가 뭐 똑같습니다. 절대값을 없애고 싶다. 일단은 A 안에 있는 절대값을 없애려면은 안에 있는 놈부터 일단 없애보자고. 안에 있는 AK가 0 이상일 때 0 미만일 때로 나눠서 생각 한번 해보자. K번째 항이 0 이상이면은 공차가 자연수잖아. 그러면 2K번째 항이건 3K번째 항이건 당연히 양수가 되는 건 확실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왜 AK를 기준으로 나눴냐? AK가 뭐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다른 놈이 뭔지가 결정이 되더라는 거지. AK는 당연히 양수가 된다고. 공차가 자연수니까. 그렇죠? 우변 절대값 자동으로 없어진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러면 봐봐. AK가 0 이상이라 그러면은 여기 요 안에 어떻게 돼? 그냥 A3K에다가 AK를 뺀게 되잖아. 3K번째 항에다가 K번째 항을 빼면 뭐가 되는데? 공차가 그냥 2K개가 나오겠지. 근데 공차가 양수잖아. 그러니까 2KD가 나왔으면은 거기에는 절대값 씌울 필요가 없이 그냥 절대값이 좌변 우변 싹 다 자동으로 없어졌다는 겁니다. 얘는 그냥 등차할 만한 공식 쓴 거고. A2K. 문제 없죠? 전개해봐. 2KD, 2KD 없어지고 A1은 D다 라는 결론이 나오네. A1이 D가 아니라고 했거든. 무슨 인게 딴 게 아니고 그냥 문제 조건이랑 안 맞더라고. 오케이? 따라서 AK가 0 이상이라고 했더니 무슨이다. AK는 확실히 음수입니다. 얘들아, 공차가 자연수래. 계속 증가하는 수열이야. 근데 K번째 항이 몇 번째 항인지 모르겠지만 음수라는 게 뭔 소린데? 첫째 항은 확실히 음수인 거지. 첫째 항이 얘 아니면 얘라고 돼 있잖아. 근데 첫째 항은 확실히 음수. 마이너스 20 확정 나버렸다고. 문제 끝난 것 같네요. 그쵸? 자, AK 음수니까 얘는 지금 이게 되네. 그쵸? 그러면 등차 수열의 기본 성질이 뭐예요? K번째 항이랑 3K번째 항 그 두 놈의 딱 중간에 2K번째 항이 있을 거 아니야. 등차 중항이 성립하겠네. 얘는 이렇게 고칠 수가 있는데 얘가 지금 얘랑 같다고 돼 있는 거네. 얘랑 같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A, 2K가 0일 수밖에 없겠네. 뭔? 오케이? A, 2K가 뭐예요? 첫째 항은 마이너스 20으로 확정 났잖아. 그쵸? 마이너스 20 플러스 등차 일반항 공식 쓰라고. 얘가 0인 거 확정 났다. 거기에서 요식이 나오더라. 그런데 우리는 K건 D건 전부 다 자연수인 거 알잖아. 그냥 요거 만족하는 애가 이거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D 되는 거 두 개 더하면 답이다. 쉽죠? 쉽고 257번은 거의 다 못 맞췄을 것 같네요. 거의 다 못 맞췄을 것 같다는 거 맞췄으면 졸라 잘했습니다. 이거는 빡세요. 굴하고 쉽고. 자, n번째 한까지 더한 값들을 나열을 했대. 그게 뭔 소리냐면 그냥 S1이 뭔지 S2가 뭔지 S3이 뭔지 S100이 뭔지 S1억이 뭔지 모든 S 몇세 값을 싹 적어놨대. 그 값들 중에 제일 작은 거 제일 뭐 그 다음 작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제일 작은 것부터 M1, M2, M3 이렇게 그렇게 정의를 했다. 일단 그 소리입니다. 그쵸? 그 소리예요. 합들 중에 제일 작은 게 존재한다는 게 그게 뭔 소리냐면은 공차는 양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 되냐면 음수에서 출발해 가지고
음수에서 출발해가지고 공차가 양수니까 점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몇 번째부터는 양수로 바뀌는 그런 수열이어야지 마지막 음수인 한까지 더한 게 모든 S 뭐 값 중에 가장 작겠다는 건 확실하네요. 마지막 음수인 놈까지 더해야겠네. 그렇죠? 따라서 첫째 항이 음수에서 출발해가지고 K번째 항까지는 음수가 되고 K 플러스 1번째 항부터는 양수로 바뀌는 그런 수열이라 그래봐. 일단 그렇게 정의를 했을 때 확실한 건 뭔데? M1이 SK라는 건 확실하네요. 마지막 음수인 항까지 더한 게 제일 작겠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더라도 SK는 M1이라는 거는 그냥 확정이야. 근데 이제 확정이 안 나는 게 있네요. 자, 확정이 안 나는 게 뭐냐면은 이 수열이 첫째 항이 음수에서 출발해가지고 K번째 항이 마지막 음수인 항이고 여기까지가 음수고 K 플러스 1번째 항부터 양수로 바뀌는 그런 수열인데 확정 안 나는 거 이제 눈치챘죠? 왜 두 가지로 나눴는지. 요까지 더한 게 그 다음으로 작은지 아니면은 요까지 더하고 요까지 더한 게 그 다음으로 작은지는 좀 모르겠잖아. 그쵸? 오케이? 그거는 모르지, 그치?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한 것이다. K 플러스 1번째 항까지 더한 게 그 다음으로 작은지 아니면 요까지만 더한 게 그 다음으로 작은지 그거는 모르니까 두 가지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M3는 그때는 얘가 되고 요때는 얘가 된다는 것까지 요까지 됐네요. 따라서 두 개 중에 뭐가 되는지 알아내면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 조건이 지금 주어져 있거든. 자, 1번 케이스 한번 봅시다. 1번 케이스는 뭐가 주어진 거야 그러면? 얘한테 얘를 뺀 게 그게 3이라고 주어진 거잖아. K-1번째 항까지 더한 거에다가 K번째 항까지 더한 거를 빼면 뭐가 나오겠어? 마이너스 AK가 나올 거 아니야. 그게 3이라고 주어진 거다. 일단 첫 번째 케이스에서 K번째 항, 즉 마지막 음수인 항은 마이너스 3인 건 확정 났네요. 여기까지 됐죠? 두 번째 주어진 조건은 뭐예요? M2에서 M3를 뺀 거. 얘한테서 얘를 뺀 게 주어져 있네요. K 플러스 1번째 항까지 더한 거에다가 K 마이너스 1번째 항까지 더한 거를 빼면은 뭐가 나와요? K번째 항이랑 K 플러스 1번째 항이 나올 거 아니야. 그쵸? 오케이? 그게 지금 마이너스 2라고 주어져 있다. 근데 얘는 아까 전에 마3으로 확정이 났잖아. 결국 얘가 1이라는 것까지 여기까지 알아냈다. K번째 항 확정, K 플러스 1번째 항 확정. 그러면 공차도 확정이 났네요. 그 다음에 이거 앞에서 했던 문제랑 비슷하거든. 등차 공식을 쓰고 싶으면 일단 첫째 항을 구해야 돼. 첫째 항 당연히 구할 수 있죠. 왜? 거꾸로. K번째 항에다가 거꾸로 공차를 K-1번을 빼주면 얘한테 얘 빼기 요거에 K-1 한 거. 그거 하면은 뭐가 나와? A1도 K에 대한 식으로 나오더라. 지금부터는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그냥 계산으로 해보자. 무슨 계산? 그냥 등차 합공식 쓰자고. 알겠죠? 그냥 등차 합공식을 써보자. 왜? SN은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n의 최소값 어쩌고 뭐 그런 말이 있잖아. 여튼 뭔가 n에 대한 부등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냥 등차 합공식 쓰자고. 이거 뭐 한 거냐면 그냥 그 공식 쓴 거야. 2분의 n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에서 지금 a가 뭔지 d가 뭔지 다 알잖아. 그냥 그 공식에 잡아 넣은 거다 하는 거야. 풀어봐봐. 풀어보니까 요거 약분되고 이양하니까 요까지 만들어지더라. n 자연수야. k도 자연수야. 다 자연수입니다. 근데 n이 요것보다 얘가 지금 어떤 자연수에다가 0.5 더한 거 아니야. 어떤 자연수가 뭐 0.5보다 크다. 그러니까 n의 최소값이 뭐가 되겠어? 2k 플러스 1이 되겠네. 근데 n의 최소값이 10이라고 돼 있네요. 2k 플러스 1은 10이다. k가 자연수가 안 나오네. 그쵸? 오케이. 어떻게 검증했죠? 뭐 머리를 쓴 게 아니고 요거는 나도 뭐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지 나도 잘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그냥 식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 머리 안 쓰고 하는 방법으로 했다. 오케이. 1번 아니면 2번이잖아. 1번 모순이니까 2번 확정이네요. 요 가정 아예 확정 났습니다. 그러면 아까랑 하는 짓은 아예 똑같아. 아까랑 하는 짓 아예 똑같아. 요 문제 조건 활용해가지고 요것들을 뭐 나오는 건 얘기 안 해도 되겠네. 그쵸? 거기에서 공차까지 확정 나고 또 똑같은 게 뭐예요? K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K-1번을 빼주면 첫째 항 나오고 또 계속 똑같아. 그냥 등차 합공식 써서
SNL식으로 표현했다고. 요거 풀어봐봐. 양변 약분 해가지고 이항해봐. 여기까지 나오더라. 따라서 요거를 만족하는 자연수연의 최소값은 2K가 되겠네. 2K가 10이라고 주어졌으니까 K 나오면 잡아 넣어서 첫째 항 나오고 뭐 쉽고 260번 좀 중요한 겁니다. 조금 중요한 유형 못한다. 잘 들어요. 집합 A는 뭘 갖냐면은 A 몇을 갖는지 모르겠어. AN 수열의 몇 번째 항을 정확하게 몇 개를 갖는지 그런 거는 모르거든. 그런 거는 몰라. 그냥 AN이라는 수열을 쭉 나열했을 때 그 모든 항들 중에서 값이 그냥 값이 4 이상 32 이하인 게 몇 개인지도 모르고 그게 몇 번째 항들인지도 몰라 아직. 그냥 그것들을 몇 개를 지금 갖고 있대요. 뭐 그런 상황이야. 근데 집합 B는 명확합니다. 집합 B는 그냥 B1부터 B10까지 10개 갖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돼 있어. AN, BN 둘 다 등차 수열, 공차 자연수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제일 눈에 띄는 조건이 요거네요. 왜? 봐봐. 집합 B는 정확하게 10개를 갖는다 그랬어. 근데 나 조건은 뭔 소리예요? 이게 한국말로. 그냥 여기 개수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집합 B 원소가 10개잖아. 자, 일단 요거는 1학년 때 했던 거 아무 문제 없죠. 일단 우리가 자 문제 딱 시작할 때 뭐는 알고 한다? 벤 다이어그램에서 여기 5개, 여기 5개, 여기 5개인 거는 확실히 알고 하는 겁니다. 요것만 해놔도 이제 뭔가 생각하기가 쉽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거는 가조건이야. 우리 일단 집합 B는 잠깐 놔둬봐. 우리 일단 집합 A에 대해서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만 먼저 생각해보자. 자, 등차 수열 AN이 지금 여기 10개가 있어. 여기 10개가 있죠. 그렇죠? 근데 확실한 건 그 중에 8은 확실히 있네. 그렇죠? 그 중에 8은 확실히 있으면서도 그 10개가 전부 다 4 이상 32 이하라고 돼 있네. 그렇죠? 이 집합 A가 뭘 갖는다고? 8은 확실히 가죠? 그 다음에 무조건 10개를 가져야 돼요. 근데 그 모든 10개의 값은 전부 다 4 이상 32 이하인 건 확실하대요. 근데 마지막으로 공차는 자연수래요. 자연수 조건이 있을 때는 어떻게 풀면 돼요? 그냥 무지성으로 풀면 됩니다. 공차가 1이라고 생각해봐. 공차가 1이라고 생각하면 4부터 32까지 다 가져야지. 10개가 안 되잖아. 넘잖아. 그러니까 공차가 뭐라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10개가 안 돼서 망하고 10개가 넘어서 망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공차가 2라고 생각해봐. 10개보다 많잖아. 딱 10개를 가져야 된다. 공차가 3이라고 생각해봐. 되네. 그냥 세보라고. 공차가 4라고 생각해봐. 10개 안 됩니다. 그냥 뭐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8은 확실히 가죠. 근데 4부터 32까지인데 10개여야 된대. 그러면 공차 자연수 그 자연수 공차가 뭐여야 되냐고. 그냥 생각만 해봐도 공차가 3이고 이렇게 10개를 가질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알아냈다는 겁니다. 뭐 식을 세워서 알아낸 게 아니고 뭐 식을 진짜 일반항을 세워갖고 범위를 세워갖고 그렇게 해도 되지.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공차 1, 2 망하네. 공차 4, 5 뭐 10개 안 되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만 해봐도 된다. 오케이? 여기에서 뭐 7번째 놈 구하는 거는 문제 없죠. 그렇죠? A7은 최대 최소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확정. 집합 A 끝났어. AN이 어떤 수열인지 끝났어. A7 확정 났어. 자, 여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집합 B에 대해서만 알면 돼요. 다 조건은 한국말로 뭔 소리죠? 다 조건은 그냥 내가 한국말로 적어놨네요. 교집합에 2의 거듭제곱이 2개여야 된다는 거네. 그런데 여기 원소들 다 적어봐봐. 여기 원소들 다 적어봐. 14, 17, 20, 23, 26, 29, 32. 애초에 2의 거듭제곱이 8이랑 32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뭔지는 8이랑 32 일단 확정 났다는 거야. 자, 교집합 여기 5개 중에서 8이랑 32는 확정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요 10개 중에 얘들 2개가 있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됐죠? 이 10개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8은 원래 있다 그랬고 그쵸? 그 다음에 32까지 있다는 것까지 알아냈네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자 당연한 소리 내볼게. 당연한 소리. 등차 수열이 있고 다른 등차 수열이 있어. 그러면 두 놈의 공통 원소는 뭐가 될까요? 등차 수열이 되겠네요. 그냥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 2의 배수들이 있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3의 배수들이 있어.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두 놈의 교집합 6의 배수. 공차가 6인 등차 수열. 그렇죠? 따라서 두 등차 수열의 교집합은 반드시 두 놈의 공차의 최소 공배수를 공차로 갖는 등차 수열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5개도 등차 수열인데 근데 8이랑 32를 갖는데 그리고 요 5개도 이 범위는 만족해야지. A 동그라미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8이랑 32는 가죠. 요 범위는 만족해야 돼. 근데 5개래. 그러면 그 5개를 어떻게 가질 수 있어? 무조건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등차 수열이기도 해야 되면서 5개면서 요 범위는 만족하면서 요거 2개는 또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뭐라 하지 알겠나? 오케이. 자 그러면 봅시다. 저 5놈이 집합 B의 일부분이거든. 집합 B가 저 5개는 무조건 가지면서 추가적으로 5개만 더 가져주면 된다는 겁니다. 뭔 말할? 그러니까 요 5개의 사이사이 있잖아. 요 5개의 사이사이 공간에 어떻게 더 가져주면 된다는 그런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따라서 사이사이라기보다는 잠깐만 이거는 말을 좀 잘못했네요. 굳이 사이사이에 가지진 않아도 되거든. 왜냐면은 집합 B의 원소는 딱히 뭐 이상 뭐 이하여야 된다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없거든. 자 그러면은 집합 B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A의 공차는 3이야. 그 다음에 교집합의 여기에 공차는 지금 확실히 6이야.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두 등차 수열 공차의 최소 공배수가 여기 공차가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뭐야? 이 Bn의 공차는 확실히 6의 약수여야 되는 건 확실하단 말이야. 뭔 말할? Bn의 공차는 뭐라고? 6의 약수면 된다고. 6의 약수가 뭐가 있어? 1, 2, 3, 6이 있죠. 그쵸? 1, 2, 3, 6이 있는데 3은 지금 3은 잠깐만 3을 내가 왜 안 했지? 잠시만 공차가 잠깐만 약간 렉 걸리지. 다시 보자. 아이씨, 내가 좀 렉 걸려서. 자,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여튼 교집합의 공차가 6이니까 집합 B 등차 수열. 여기 들어가 있는 10개의 등차 수열의 공차는 확실히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6이다. 뭔지 알아내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하나하나 검증해 보지 뭐. 일단 집합 B가 요거 5개는 확실히 가져야 되잖아. 그러면 공차가 1인 건 말이 안 되잖아. 왜? 8부터 32까지 사이에 있는 간격 일씩 있는 거 전부 다 가져야 된다고. 일단 10개는 확실하거든. 그냥 개수로만 검증하면 되잖아. 10개가 안 된다고. 뭔 말할?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1 탈락. 자, 1, 2 Bn의 공차는 넷 중에 하나인데 1 탈락. 그 다음에 2면 어떻게 되는데? 2면 어떻게 되냐면은 된다? 왜냐면 봐봐. 일단 요거 5개는 확실히 가져야 되잖아. 요거 5개는 확실히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공차가 2면은 10, 12 같고 그쵸? 그 다음에 보자. 잠깐만.
2가 안 되는데? 잠시만. 잘못했나? 아이씨. 얘들아 잠깐만 1분만. 아 그래 이상은 없고 그냥 요 10개 10개인 거랑 B가 반드시 요 5개는 가져야 된다는 거. 그걸로만 검증을 하면 되네. 그러면 B의 공차가 1이면은 너무 많아서 안 되고 이건 일단 가져야 되니까. 그럼 공차가 2여도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거는 그냥 검증할 필요도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3이면은 공차가 3이면 어떻게 되냐면 개수는 괜찮다? 개수는 괜찮거든. 만족할 수 있잖아. 될 가능성이 있는데 요거 개수 때문에 안 되네. 왜냐면은 공차가 3일 때 B랑 A랑 공통원소가 몇 개인지를 한번 보라고. 확실히 5개는 넘는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공차가 3은 뭐 왜 안 된다? 그냥 공통원소가 5개가 넘어서 안 된다. B가 10개가 될 가능성은 있긴 있지. 그렇죠? 근데 공통원소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최대 최소 없네요. 맞아. 이거 옛날에 기억난다. 이거 예전에 다 수업했던 건데 기억나네. 맞아. 이랬었어. 맞아. 오케이. 따라서 공차는 그냥 6으로 확정나고 그러면 뭐예요? B2는 애초에 지금 고정이 돼 있잖아. 그리고 공차가 확정났으니까 7번째 항도 그냥 고정이 되더라. 무수는 아닙니다. 값이 하나면 그게 최소값이라 그래도 돼. 최소값이라 그래도 된다. 아까 말했듯이 그 더럽고 짜증나는 것도 여튼 해야 됩니다. 모든 학교 그런 문제가 하나는 있어요. 특히 이번 기말이 좀 그래요. 이런 게 진짜 머리는 하나도 안 썼어. 그냥 진짜 그냥 계산을 하면 되네요. B에는 그냥 얘라고 주어져 있는 거잖아. 문제 없죠? 그러면 여기 자리에 1 넣으면 B1이고 2 넣으면 B2고 3 넣으면 B3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Bn까지 더한 걸 Tn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Tn이 뭔데요? 얘가 Tn이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어쩌냐면은 진짜로 얘 전기에서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쌤 진짜 이거밖에 없나요?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그럼 그래 하지 뭐. 오케이? 전개를 했어. 그 다음에 시그마 K에 대한 시그마 아니야, 그쵸? 그럼 시그마 분배해서 등비 합공식 쓰고 얘한테 분배하면 그냥 n이고 요까지 여튼간에 tn을 식으로 나타냈네요. 계산은 끝났네. 여기에 4분의 3 더한 게 cn이라 그랬잖아. cn까지 여튼 우리는 뭐다? 얘 그냥 전개만 한 거야. 전개만 했고 4분의 3만 더해주면 오케이? 따라서 우리는 cn을 완벽히 식으로 나타냈고 최종적으로 요까지 전개한 겁니다.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전개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얘가 등비수열이라 그랬네. 등비수열 일반항 공식 생각해보자. 등비수열 일반항 공식이 뭐예요? 여튼간에 n번째 항이 얘가 n번째 항이라고 돼 있잖아. 근데 얘가 등비수열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근데 등비수열은 여튼간에 n번째 항이 상수에다가 무슨 상수의 n-1승꼴로 반드시 생겨야 되거든. n번째 항이 말이야. 그쵸? 그 모양 어디 있어? 그 모양 여기 있네. 완벽히 지금 n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a건 r이건 전부 다 상수예요. 알겠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등비수열의 일반항 모양 상수에다가 r에 n-1승 곱해져 있는 요 모양 있네요. 그게 뭔 소리야? 나머지 엿저리들은 전부 다 없어져 줘야 된다는 거네. 없어져 줘야 된다. 얘가 있으면 등비수열이 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오케이? 없어지려면 n으로 묶인 놈도 0이 돼야 되고 안 묶인 놈도 0이 돼야 되고 얘가 n이 뭐건 간에 반드시 0이 되는 식이어야 된다고. 그럼 n으로 묶이는 요 놈도 묶었을 때 묶이는 놈이 0이 돼야 되고 안 묶이는 얘 빼기 얘도 0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 덩어리가 통째로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지. 뭐 이해가 안 될 건 없잖아. 그냥 뇌 빼고 했다고. 오케이? 거기에서 얘는 0이다. 얘는 0이다. 는 거에서 문자 2개, 식 2개가 나오더라. 이거는 푸는 건 깔끔하게 풀리네요.
문자 2개씩 2개 푸는 건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AR 나오고 뭐 어렵진 않지. 자, 쌤은 단 한 번도 시간을 오버한 적이 없어요. 10초만 얘기하고 갑시다. 10초 재도 돼요. 재 지금부터. 자, 일단 요 74개 중에 몇 개를 골라서 가질 거래요. 몇 개를 골라서 가진 것들이 로그의 진수일 때 그 로그 값들은 등차 수열이다. 그러니까 진수가 등비 수열이어야 그 로그 값들이 등차 수열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한마디로 뭔 소리다? 얘들 중에 몇 개를 골라서 갖는데 그 갖는 놈들끼리 등비 수열을 이루어야 된다 라고 돼 있는 거죠. 요거 고쟁이에서 한 것 같네, 그렇지? 그런데 요거 세 개는 완벽히 가져야 된다. 얘에서 얘가 되려면 아래 15승을 곱해야 되고 얘에서 얘가 되려면 아래 55승을 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들끼리도 등비 수열인데 얘들끼리의 공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그 공비는 아래 1승 아니면 아래 5승밖에 안 되겠다는 거지. 근데 아래 1승이면은 아래 3승을 가질 건데 그건 아니라 그랬죠? 따라서 얘들끼리의 공비는 확정이 났네요. 그러면 다시 다 조건을 쓰면은 다 조건이 어떻게 되겠어? 그 15개를 지금 갖는 거지, 그치? 요것들을 다 더한 게 주어져 있더라. 요거 뭐 계산하는 건 문제 없죠? 거기서 R이 나온. 봐봐, 정확하죠?